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줄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이션입니다. 아파트 말고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경매는 매일매일 신건으로 여러 가지의 이런 부동산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사서 제 가격에 팔기만 해도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파트 외에도 이 부동산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요거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28번에 이렇게 용도별로 건축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좀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딱 핵심들만 골라서 종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2번 바로 주택입니다. 모든 주택은 이 1번, 2번에 있는 종류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우리가 흔히 보이는요 1층 혹은 2층의 어떤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200평에 룸 19개 이하입니다. 보통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은요 다중주택이라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1층에 이렇게 다가구처럼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1층부터 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차장이 좀 완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룸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연면적이 100평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룸 건물이라 하는 거는 이 다중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방에 취사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보통 공동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가 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동주택은요 이렇게 5개층 이상이 있는 주택을 우리 뭐라 할까요? 요거를 우리가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5개층 이상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아파트라고 그런다. 맞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1층이 주차장,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4개 층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이것도 연면적 200평 이하, 룸은 19개 이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맞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즉 건물주의 개념인 것이죠. 건물주.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건 이 호실 하나하나의 소유권이 따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그러죠. 이 다세대 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달리 호실 하나하나의 소유권이 들어가 있는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다세대 주택을 또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바로 빌라라고 합니다. 연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연립이라는 건 빌라같이 생겼는데 좀 넓게 생겼어요. 연립은 연면적이 200평 이상이 돼도 됩니다. 넓게 이렇게 룸이 쪼개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연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중에서도 도시생활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생활형 주택, 가로치고 원룸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상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는데요. 생긴 거는 뭔가 오피스텔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인 줄 알고 샀다가 알고 보니까 아파트에 어떤 그 용도를 띠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세금, 대출 측면에서 좀 서로 상이한 점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생긴 것보다 용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주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택으로 들어가는 건물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보면 용도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그리고 다가구냐 다중이냐 아파트인지가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러고 세금이나 이런 대출 등에서도 이와 같은 용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상가입니다. 이 상가라는 것이 아주 범위가 크게 잡힙니다. 상가를 우리가 건축물의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게 되면 어떤 1층부터 한 6층 혹은 9층까지의 이런 프라자 상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간판들이 쭉 있고
이렇게 높게 한 몇십 개 이상의 이렇게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호실로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을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호실 하나하나에 소유권이 따로 잡혀 있는 상가를 우리가 프라자 상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로서 소유권이 다 따로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호실 하나하나의 상가를 우리가 법적으로 근린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상가 건물이 있는데 비슷하게 프라자 건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 층의 상가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들고 있는 것을 근린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근린상가와 근린시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 근린상가의 하나의 호실마다 건축물 대장에 용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에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그 다음에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런 식으로 호실마다 이런 용도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그럼 그 건축물 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혹은 교육연구시설이다. 혹은 노유자시설이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이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제2종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복잡한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실제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에 한번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런 형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같이 생겼는데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근린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상가주택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와 이런 주거가 한 건물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 설명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업무시설입니다. 사무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물 그 용도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비슷하게 생겼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숙박시설. 숙박시설 하면 뭐 호텔, 뭐 모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죠. 이것도요, 오피스텔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 숙박시설. 이 세 개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용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대출, 전입, 유무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에 용도란을 꼭 확인하셔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꼭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리고 밑에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접근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개입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공장이나 창고도 생각보다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공장, 창고도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고요. 싸게 사서 제 가격에 판다면 주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이슈도 많이 없을 것이고요. 대출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장이나 창고 이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우리 옥션원에 들어가서 과연 이와 같은 구분이 맞는지 한번 저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옥션원에
들어가 보면요, 경매 검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여기에 물건 종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봤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 근린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창고, 공장 다 있죠. 밑에는 아까 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또 다른 상가나 특이한 부동산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우리가 하잖아요. 검색을 해보잖아요. 예, 13,000건이 뜹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입지 조사하고 시세 조사하고 대출 세금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싸게 받을 수만 있다면 제 가격에 판다면 수익을 다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용도를 구분해서 재밌는 경매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ou can do it. Nice.